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의사 김보윤입니다. 반가워요. 안녕.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스케일링 발치와 같은 치과 수술을 받은 그 당일부터 보호자님들이 해줄 수 있는 홈케어 가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치과 수술이란 게 사람과 동물에게 다른 점이 이게 전신마취라는 거가 걸려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아무리 짧은 시간이 걸린 스케일링이라 하더라도 전신마취가 30분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특히 물을 쓸 수밖에 없는 치과 수술에서는 체온이 조금 더 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가 끝나고 우리 아이가 집에 왔을 때는 조금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무리 병원에서 얘 마취 잘 깼어요, 마취 끝나고 1시간 저희가 봤는데 너무 잘 일어나 있고 잘 짖기도 하네요, 보호자님 집에 가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아이들이 마취에 깨면 여기가 병원인 줄 당연히 알고 좀 더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면 갑자기 퍼질 수 있어요. 즉, 스케일링 수술처럼 간단한 마취 후에도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살짝 비틀비틀 거린다든지, 아니면 평소보다 더 잠을 많이 잔다든지, 좀 아이가 기력이 없어 보이는 행동은 당연한 마취 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취가 언제 다 깨냐? 사실 문헌적으로 책에서는 약 4시간 정도 지나면 전반적인 장기의 기능이라든지 근육의 움직임이 돌아온다라고 적혀는 있어요. 3시간에 4시간 정도. 그러나 아이들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그리고 아이의 내과적인 컨디션에 따라 마취의 회복 시간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발치를 많이 한 경우, 하나 뽑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발치를 10개 정도 한 경우에는 당일에 통증이 좀 올라오고 다음날까지도 그 통증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살짝 비틀거리는 행동을 하루 이틀 정도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까지는 아이가 조금 떨어진다, 처진다 이 정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전신 마취를 하고 난 뒤에는요, 스케일링을 하든 발치를 하던 중성화 수술을 하던 어떤 수술을 하던 컨디션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스케일링과 발치같이 시술이 아무리 간단하다 하더라도 약 1시간 가까이를 자고 일어난 이후에는 이 위라든지 장도 되게 바로 깨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취 후에 뭔가를 바로 먹게 되면 아이들은 구토를 할 수 있고요. 그 구토가 폐로 넘어가는 오연성 폐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간단한 스케일링 수술을 받고 왔다 하더라도 마취 깬 시간 기준으로 약 3시간에서 4시간은 물도 먹이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수액은 최소 1시간은 맞았을 거라서 탈수 증상이나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아이들이 막 허겁지겁 물을 먹다가 마취에서 덜 깬 위라든지 이 식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 자극을 하면 거리다가 그 물이나 음식물이 폐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 깬 시간 기점으로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물과 밥을 먹여준다. 발치 수술을 한 경우에는 꽤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평소에 먹던 건사료를 바로 주신다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습식 사료라든지 먹던 건사료를 살짝 불려서 식욕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적당히 잘 먹으면 일반 건사료로 바꿔서 급여해 주셔도 됩니다. 단, 수술한 당일에는 평소 먹었던 양보다는 조금 적게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식욕이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4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수술 전에도 공복 8시간이 있었을 거고요. 수술하고 수술 회복하고 이러면 위가 비어있던 시간이 12시간이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갑자기 많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소화기 장애가 일어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소화기 장애는 여전히 구토, 설사, 그리고 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수술한 당일은 아무리 짧게 스케일링을 했다 하더라도 평소 먹던 거의 반이나 3분의 2 정도만 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 처음 시도는 부드러운 걸로 먹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삼키고 식욕도 괜찮다 하면 양을 줄여서 평소 먹던 건사료를 급여하셔도 됩니다. 치과 수술을 한 후에 많은 보호자님들이 저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아이 양치는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죠.
네, 일단은 스케일링만 했든 아니면 스케일링이랑 발치를 같이 했던 당일 양치질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발치를 하면 당연히 자극이 되어 있겠죠. 이것도 발치 이빨을 뽑는 거니까 피도 날 수 있고 꼬매기도 했고 자극이 있어서 건드리면 아픈 거는 당연한 거고요. 스케일링은 이빨 표면에만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빨에 부착되어 있는 잇몸 안쪽까지 숨어있는 치석도 다 깨끗이 제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빨과 맞닿아 있는 잇몸이 살짝 빨갛게 부어오르고 출혈이 보일 수 있어요. 그 당일에 또 양치를 하겠다고 잇몸을 자극을 준다면 부어오른 부분이 추가 자극으로 피가 더 많이 날 수 있고요. 더 큰 부종과 염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스케일링만 하더라도 당일 양치는 피하자. 그리고 스케일링만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는 정상적인 양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발치를 한 개라도 했다면 양치질은 최소 3일에서 4일 뒤에 해주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통증이 100% 가시는 시점 자체가 한 3, 4일은 지나야 통증이 완전히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양치 협조도가 좋아질 거고요. 발치를 아주 작은 앞니 하나 뽑았거나 아주 작은 거 뽑았을 경우에는 꿰매주는 거, 즉 봉합을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큰 치아를 발치를 하면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 봉합을 한 봉합부가 괜히 양치를 무리하게 하다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잇몸이 70% 남으는 4일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 이후부터 천천히 양치를 시도해 주시는 것을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발치를 좀 많이 했다. 얘가 5개 이상 하고 10개 가까이 하고 좀 많이 아플 것 같다 하면 그냥 저를 볼 때까지, 다음 재진일이 올 때까지 약 1주에서 2주 뒤까지 웬만하면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보통 재진 오시면 제가 실밥도 제거해주고 잘 아물었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음식물 같은 걸 제가 다 닦아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양치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케일링만 하더라도 아주 미약한 출혈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치도 당연히 출혈을 보일 수 있겠죠. 특히 발치 개수가 많거나 큰 치아를 발치했을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까지도 침에서 피가 섞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것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이틀에서 3일차 넘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면 다행이다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침에서 피가 섞인 수준이 아니고 코피 나듯이 피가 좀 슬슬슬슬 대놓고 난다. 그런 게 너무 하루가 지났을 때도 나온다 하면 그땐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단순 침에 섞인 피는 묻어나오는 정도라면 실혈이라고 하는 피떡이 생기는 거는 어딘가 실밥이 풀렸거나 출혈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아주 작은 출혈이라도 이틀에서 3일이 지속된다면 심한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또한 3일이 지났을 거 4일이 지났을 때까지 피가 안 나다가 갑자기 4일차부터 갑자기 피가 나. 그랬을 때도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실밥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물어 가다가 갑자기 터진 거. 그 부분에서도 피가 살짝 묻어나올 수 있으므로 피가 점진적 줄어가서 안 나오는 기간으로 쭉 유지가 되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피가 너무 많이 난다. 앞서 하루 이틀만 해도 바로 병원 가셔야 되고요. 피가 안 나다가 중간에 피가 난다. 이래도 병원 가셔야 돼요. 어떠한 변수도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스케일링 시술을 하더라도 이는 30분이라도 전신 마취가 된 상황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그날만은 아이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